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노후 빈곤 탈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홍춘옥 박사님의 인터뷰인데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노후에 왜 빈곤하신 분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우리가 나이가 뭐 65세 이상 70세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이제 지금 MZ 세대들은 좀 불투명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믿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라고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300만 원을 우리가 다 저금하면 좋겠지만 적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축은 한 100만 원 정도 이 월급에서 아껴서 쓴다라면 이렇게 한다라면 이거를 10년 모은다라면 이제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10년이 지나가서 또 계속 이 100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소비 생활을 좀 더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거나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은 사실 조금 더 좋은 거를 사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억누르고 이 20년까지는 최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월급이 올라갔으면 아예 그 올라간 거를 그냥 무시하고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최대치로 했을 때 20년이 지나서 만약에 3억 6천 정도를 모았다라면 이제 오른 금액도 넣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3억 6천을 또 우리 목표 금액 5억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3억 6천을 다시 굴려서 5억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저축만 해서 만들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금액을 5억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금 더 요즘에는 워낙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내려면 물론 뭐 호화로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5억 정도는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ISA 계좌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 중개형이 있고 이 또 서민형이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중개형을 그 밑에는 서민형도 있습니다. 그죠? 종합자산계좌에서 ISA 계좌는 결국 하는 이유가 우리 절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어쨌든 한도는 현재는 1억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더 늘려준다 하니까 이 계좌를 이용하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라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런 개인연금저축인 거죠. 그죠? 개인연금을 이제 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연말정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세금은 15.4%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했던 거에 비하면 세금이 더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거를 먼저 ISA 계좌를 이용하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좀 뭔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저축 펀드 관련해 가지고 좀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필요한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이체하고 다시 넣고는 가능하지만 55세에 인출이 가능하죠. 그죠?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55세까지는 이제 열심히 저축 펀드를 통해서 ETF를 사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 봤던 ISA 계좌하고
두 번째로는 연금 저축 펀드 개인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분법 투자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종목을 사는 걸 이분법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1200만 원을 투자한다라면 내가 한 달에 12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 1200만 원의 반반 투자는 하죠. 그죠? 그럼 1200만 원의 반은 600만 원일 거잖아요. 그죠? 그 600만 원은 이 코스피 200TR을 사고 그 다음에 600만 원은 이거 달러 매수하는 거죠. 달러 매수 소프리나 이거는 왜냐하면 환율 오르면 이게 이익이 되거든요. 물론 떨어지면 또 당연히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반씩 투자를 권합니다. 자, 이 달러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6% 평균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또 위험하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미국 거보다는 네, 이 오름폭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낮아서 요거는 본인의 그 공부를 해보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이 종목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분산해서 하라. 그리고 목돈을 굴리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일단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아까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은 ISA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 ISA 계좌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이런 종목들 ETF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매수를 그러니까 뭐 600만 원이든 60만 원인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은 노후를 준비하는 거니까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나이가 젊으면 좀 더 그죠 금액은 적게 넣을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또 나이가 뭐 50이라든지 60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또 기간이 좀 짧죠. 그죠? 근데 돈은 조금 더 또 많이 넣을 수 있는 또 그런 서로 다른 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 투자를 권하시고요. 우리가 55세까지는 일단은 넣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연금 이렇게 펀드를 이용해서 개인연금 저축을 연말정산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그 ISA 계좌 말한 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납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내가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주식을 팔아서 다시 연금저축 펀드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고요. 절세 계좌인 거죠, 그죠? 그리고 50대, 60대라면 이제 좀 나이가 아무래도 우리 아까 좀 더 뭐 30, 40대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했다라면 돈이 조금 더 자녀한테는 덜 들어가는 시기라면은 이제 저축을 최대로 우리가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퇴직을 앞두고 있을 거니까 언제 퇴직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 금액을 오히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라는 거죠. 다른 거에 돈을 쓰지 말고 기본 생활만 하고 400, 500 정도로 늘릴 수 있다라면 최대한 늘려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매달 1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서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6가지 종목. 그래서 저 6분법이라고 투자를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6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앞에 들어간 2가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죠? S&P 500이라는 거 TR은 여러분 제 배당 받은 걸 재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한국 그 외화 예금 투자 ETF 그 다음에 금 관련해서 금 현물 ETF 그 다음에 미국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ETF 이런 ETF 관련이지만 이렇게 종목들을 다양하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거든 미국 거든 환율이든 이렇게 환율에 의해서 달러 투자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달러가 올라갈 때는 뭐가 좋고 그 다음에 달러가 떨어질 때는 또 뭐가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다 상황이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고 이 금액 자체가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미국 주식도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분법 투자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그대로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하되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종목에 몰아서 하지 말고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들의 괜찮은 종목들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 중에서 꼭 따라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해보고 마음에 드는 종목, 믿음이 가는 종목은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뭐 금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 달러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쁘지 않죠. 그죠? S&P 500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결론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에 많은 돈이 우리나라는 특히 몰려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생겨야지 또 노후의 생활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뭐 2분법이든 6분법이든 해서 ETF를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라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뭐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 안에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라면 그 자체가 이제 원금을 손대지 않고도 주식을 매도를 해서 내 생활비를 빼내 쓰려고 하는 거죠. 목표는 그거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되게 빠른 시간에 그죠? 이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그죠? 돈을 많이 넣으면서 길게 가면 더 좋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50대 60대라도 조금 금액을 최대한 더 일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해서 좀 더 빨리 늘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라는 걸 100%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는 신인 거고, 그죠? 그래서 장기간의 이 복리 수익을 우리가 뭐 계산해서 뭐 5%다, 10%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매년 만약에 매년에 10%, 뭐 올해 10%, 내년 10%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 종목을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해는 진짜 10%가 아니라 5%로 훅 떨어지고 어떤 해는 아예 마이너스 치는 0 마이너스 치는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평균을 내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높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년 무조건 10%가 나 20%가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결국은 이 종목을 더 사야 되겠다. 이건 지금 금액이 뭐 괜찮다.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건 물타기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더 그런 개념 자체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종목은 내가 해보니까 계속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좀 더 가격을 단가를 평단가를 좀 더 낮추게 한다든지 스스로 그런 이제 판단이 드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인이 다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후에 좀 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에 결핍되지 않게 살려면은 이런 목표 금액 자체를 정하면서 일단은 시드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원금을 손대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매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지만 원금은 손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흘려 들을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중요해. 그래서 이걸 무조건 투자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과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흘러서 내 노년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짤 수 있게끔 이게 좀 계획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가 저는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아니면 이 홍춘욱 박사님의 그런 영상을 보신다든지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뭐 목표 금액이라든지 투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물론 돈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은 거죠. 노후가 빈곤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런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다, 그죠? 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저는 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가 필요한 그런 공부를 스스로 좀 찾아서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